제7장 생활상식에서 첫 번째 교육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입니다. 교육담당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 교육기관을 뜻합니다. 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 학교 들어가기까지의 전 연령이 만 3세에서부터 6세까지, 또 국공립유치원은 학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나이가 만 7세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은 6년입니다. 의무 교육과정이죠.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교육과정은 3년이고 의무 교육과정이죠.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입학하여서 교육과정은 3년이고 직업을 얻는다던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종류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주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예술고등학교,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예술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애국어고등학교, 과학과 애국어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 때 선발되어 입학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대학교 수학능력시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죠. 그 대학 숙력시험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교 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 고등학교 성적을 감안하여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고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나가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사학위를 줍니다. 2, 3년제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또 4년제 대학교, 또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평생 교육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사는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를 이루는 말이고, 대학원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수한 학생에게는 석사 학위를 줍니다. 석사는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학위 논문이 통과된 사람에게 주는 학위입니다. 최고는 박사죠. 대학원은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위원회가 실시하는 애국어 시험, 또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통과해주는 학위입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아교육기관이고요. 유치원과 달리 교육보다는 유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보육 목적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원입니다. 애국어 학원, 고시학원, 기술계 학원, 요리, 컴퓨터, 전기, 보일러 등 학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공공직업전문학교가 있죠. 교육비 보조해주고, 또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화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폐의 종류와 특징.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낡은 돈을 바꾸고 폐기하는 일은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거죠. 화폐의 제조는 만드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담당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이고 낡은 돈을 바꾸고 폐기하는 것도 한국은행에서 결정한다. 화폐 만드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담당한다.
화폐 종류 보겠습니다. 화폐의 종류는 지폐, 종이로 만든 돈이죠. 1,000원권,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이 있고, 수표, 수표는 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짜리가 있습니다. 동전은 5종이 있습니다. 1원짜리,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가 있고요. 지폐 앞면을 보겠습니다. 지폐 앞면. 지폐 앞면에는 1,000원짜리는 태계 이왕 선생님이 초상화가 있고, 5,000원권은 율곡 이희 선생, 만원권은 신문 여기 하단에 보면 화면 하단에 보면 세종대왕이 초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5만원권은 신사임당의 이 초상화가 있고, 신사임당은 이의 어머니입니다. 동전 뒷면을 보게 되면 동전 뒷면은 1원짜리는 1원은 무궁하고, 10원은 다보타, 50원은 쌀이죠. 100원은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고요. 500원은 두루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도 보겠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은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은행이란 예금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금으로 하여 대출이라든가 어음거래 또 증권 인수 따위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죠. 그게 보면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일반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중앙은행으로서 유일한 발권은행, 통화를 한국 돈을 발행하는 은행, 발권은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또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일반은행은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 은행이 있죠. 또 지방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기타 그런 경우가 또 지방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애국은행 또 국내 지점이 있죠. 애국은행 국내 지점. 지금 애국계 은행은 SC 차일드 제일은행도 있고 시티뱅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은행은 지금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협동조합과 축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으로 은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환은행도 애국계로 넘어가져 있는 현재 애국계 은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은 뭐냐? 예금은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일반 대중 또는 기업이 은행이나 예측 따위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 그럽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담보 또는 신용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대출이라 그럽니다. 은행에 가시게 되면 현금 자동 입출기가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서도 돈을 찾거나 입금할 수 있는 장치이죠. 직접 가서 돈을 예금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이체,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송금, 돈을 보내주거나 잔액 확인, 또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겠습니다. 4대 보험. 4대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라고도 부르죠.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취득을 했을 때는 4대 보험이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과 기업 즉 고용자가 반반씩 부담을 해서 4대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기업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지하철공사, 한국지하철공사, 한국방송공사, KBS를 말합니다. KBS. 텔레비에 나오는 KBS. 또 도로공사가 있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이죠. 담배임상공사, 한국담배와 인삼을 판매하는 회사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전화에서 전화를 관리하거나 유선통신, 무선통신을 관리하는 회사가 한국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물댐이라든가 수도에 대해서 물 관리를 하는 건 회사를 수자원공사라고 그럽니다. 경제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는 참고로 보시게 되면 가게, 기업, 정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죠.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거를 관리하고, 또 가게에서 기업에서 활동을 하는 가게에 수입이 됐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경제활동의 주체를 가게, 기업, 정부로 나눠져입니다. 또 생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라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가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는 뭐냐?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라든가 항만, 통신, 교량 등과 같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고속도로, 또 그러면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항구에 항만 시설을 해놓죠. 그 다음에 통신 시설,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량,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 예를 들어서 영종대교, 또 한강 다리 같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이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되면 국가에서 기업들이 생산성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의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 실상에 대해서 유통업체에 대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고 대형마트, 이마트가 있죠. 할인 매장이라 그래서 홈플러스, 또 롯데마트, 농협, 또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 슈퍼마켓가 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슈퍼마켓, 판매점이죠. 슈퍼마켓 판매점, 또 시장. 또 시장은 도매시장하고 소매시장이죠. 서울의 대표적인 시장은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 가락동 농산물시장, 또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혹시 기억하셔야 될 내용으로는 민속시장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5일 만에 장이 서는 거죠. 예를 들면 성남의 모란시장, 또 영천 시장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매장 임대료와 판매 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일반 대리보다 낮은 가격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사거나 파는 곳입니다. FTA 보겠습니다. FTA Free Trade Agreement라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라 그럽니다.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 통합 형태이다. 그래서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칠레와 FTA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국가 간끼리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를 해서 한국과 칠레와 무역을 협정을 해서 칠레에 있는 포도가 한국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전자제품을 칠레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칠레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지금 자유무역협정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IMF 1944년도에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해서 발족이 되었고 국제적인 통화협력을 보장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현금 전환 가능성 즉 국제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렵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유엔 산하에 있는 통화기금입니다. 각국에 있는 나라에서 통화를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각 나라가 외환 달러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빌려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받아서 통화 안정을 시켜주는 환율을 서로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도 IMF 구조정이 돼서 IMF에서 달러를 빌려와 가지고 그거를 갚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IMF 유엔 산하 기관이죠. 국제통화기금이다. IMF. 그래서 IMF 구조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걸 빚을 상환하고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최소한 FTA, IMF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참고사항입니다. 영어는 한국에는 외래어를 걷는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어를 알파벳 순서 정도는 읽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숫자도 있습니다. 기수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시험은 나온 건 아닌데 중국 교포들이 집을 살고 부동산의 임대라든가 구입 시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로 이렇게 아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은 단독주택. 주로 중국분들은, 교포분들은 다가구주택에 많이 사시죠.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으로 호수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죠. 다가구주택은 각 호별로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 등기가 불가하고 다세대는 등기가 가능하고요. 임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에서 전세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예치해서 1년 내지 2년 계약의 후에 임차인은 지급이 계약 만료 시에 반환이 되는 겁니다. 예치금은 월세의 한 10 내지 20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집을 전세 계약을 하실 분들은 예치금의 10% 정도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입주 시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치금은 계약이 만료 시에는 반환이 됩니다. 또 월세입니다. 월세. 통상 많이 사용하고 있죠. 보증금 일부를 내고 월세를 내는 걸 말하는 거죠. 임차인은 집을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예치금 지급 후에 월세를 지급합니다. 통상 예치금은 월세의 10 내지 20회고 계약 시 예치금의 10% 정도 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나머지 예치금과 첫 월세를 지불하고 또 예치금은 계약 만료 시에 반환이 되는 겁니다. 깔세입니다. 1년이나 2년 계약해서 월세를 선지급해서 2년 동안에 1년에 뭐 300만원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월 월세를 내지 않고 1년 토탈에서 300만원, 2년에서 500만원. 그래서 계약 시 전체 월세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임차인은 입주 시 나머지를 안납하는 겁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입주일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임대 계약을 보증하면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되고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 주거 입주일은 부동산 등록사무소, 부동산 사무소죠. 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또 읍면동 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 또는 등기소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등록증과 임대계약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또 임차인이 회사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입니다. 세금도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구매 또는 상속 통해서 부동산을 산다든가 자동차라든가 중장비, 포크레인, 굴삭기, 또 나무, 보트, 항공기, 골프 회원권, 또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재산세는 건물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중장비에 보유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냅니다.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규격의 봉투를 구입해서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는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재활용 제품 종류 및 배출 방법은 종량제 봉투 구입 장소는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매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가정용에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가 있고 또 각각 공공용, 산업용, 음식물 또 쓰레기 봉투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뭐 종이라든가 신문,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워서 평평하게 해서 묶어서 배출하면 되고 신문도 이물질을 차국제 생활권으로서 묶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캔도 내용물을 비겨서 배출하면 되고 유리도 금속 및 플라스틱으로 뚜껑을 제거해서 투명한 비닐봉투로 묶어서 배출하면 되고요. 고철 이물질을 떼고 고철만 별도로 해서 배출합니다. 우유, 페트병, 플라스틱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전화입니다. 긴급전화. 중국 교포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전화를 말하는 거죠. 각종 범죄 신고는 112입니다. 112. 범죄 신고는 112이고 화재, 불나거나 긴급하게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될 때는 119입니다. 119.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안내는 114이고 또 국민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110번입니다. 또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는 보건에 가는 신고는 129이고 또 사람 차량 행방 문의 신고는 182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또 우체국 민원 안내용은 1300번입니다. 긴급전화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 범죄종합신고, 일기예보, 교통정보, 또
개인정보 침해 상담, 또 현재 시간 안내, 이런 것, 사이버 테러 신고, 이런 것들은 관련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족 호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족 호칭, 고모입니다. 고모. 아버지의 누나와 여동생을 고모라 그러고, 누나와 여동생의 남편을 고모부라 그러죠. 고모부. 또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을 이모라 그럽니다. 이모. 또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 애삼촌이라 그러고요. 외숙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을 외숙모라고 부릅니다. 사촌은 백부나 숙부의 아들과 딸이죠. 백부나 숙부의 아들과 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아들과 딸을 사촌이라고 그러죠. 외사촌은 외종의 외숙. 외숙은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의 아들, 딸을 외사촌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모의 아들과 딸을 이종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모, 아버지의 누나와 여동생은 고모, 남편은 고모부,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은 이모, 남편은 이모부, 애삼촌,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은 애삼촌, 어머니 오빠나 남동생의 부인은 애숙모라고 그러고요. 사촌, 백부나 숙부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아들과 딸은 사촌이다. 그리고 어머니 오빠나 남동생의 아들과 딸은 외사촌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의 아들과 딸은 이종사촌이다. 병원입니다. 병원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는 주로 이가 아플 때 가는 곳이죠. 이가 아플 때. 안과는 주로 눈입니다. 눈에 아플 때 가는 거고. 이비인후과는 코 또는 귀, 귀 아플 때 이비인후과를 가는 거죠. 산부인과는 주로 출산 또는 여성 관련해서 가는 병원이죠. 출산,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는다 그럴 때는 산부인과 가서 애를 낳는 거죠. 출산. 또 내과는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보통적인 감기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과 병원에 가고, 외과는 수술을 요구하는 병원이죠. 수술을 다쳤거나 찢어졌거나 또 기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외과 병원에 갑니다. 또 한국은 보건소가 있어서 간단한 감기라든가 기본적인 치료는 보건소에서 해드립니다. 지역번호입니다. 지역번호. 전화를 걸 때 유선통신에서 지역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은 010이고요. 경기도는 031, 인천은 032, 강원도는 033을 하고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041, 대전은 042, 충청북도는 043, 부산은 051, 울산은 052, 대구는 053, 경상북도 054, 경상남도 055, 전라남도 061, 광주 062, 전라북도 063, 제주도는 064. 국제전화는 동전이나 카드를 삽입해서 001 또는 002 또는 008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화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이죠. 물건을 세는 단위입니다. 단불입니다. 단불. 벼, 백섬을 단위로 이루는 말이죠. 한 손, 손이라 그럽니다. 고기 2마리. 주로 생선이죠. 생선 2마리를 한 손이라 그러죠. 쌈, 바늘 한 쌈. 일단 이 24개를 말합니다.
또 금백량을 나타낼 때 한쌈이라 그럽니다. 접, 과일, 감이라든가 감을 한접이라 그러죠. 또 과일, 무, 마늘, 배추가 100개를 일으킬 때 한접이라 그럽니다. 접, 과일, 무, 마늘, 배추 따위의 100개를 이루는 말을 한접이라 그러죠. 두름, 조기라든가 생선이 있죠. 청어 20마리를 또 산나물의 10모숨, 그래서 두름이라 그러죠. 10모숨. 또 톳, 김이죠. 김을 묶어 세는 단위죠. 김, 먹는 김이 있죠. 한 톳은 김 100장을 이룹니다. 컬레, 신발을 세는 말이죠. 두 컬레이면은 신발 두 개, 신발 오른쪽 왼쪽을 합쳐서 한 컬레라 그럽니다. 교통법규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겠습니다. 교통법규에 관한 주요 정보는 통상적으로 일반고속도로는 60km, 자동차 도로는 90km까지. 또 교통표지판에서 지시속도를 초과하지 마셔야 됩니다. 초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벌금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또 4차선 도로는 100km 정도, 2차선 도로는 80km가 되어 있고, 우천이나 강설시에는 비가 눈 올 경우에는 20%를 감속하시고요. 또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시고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휴대폰 사용 금지 교통법에 의해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핸드프리 설치 사용이 아니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또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또 버스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은 러시아어나 교통 혼잡에 대비해서 대중교통에 버스에 우선권을 주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고속도로도 버스 전용 차선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지금 제도가 운행되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취원 상태의 운전은 2년 이하의 근거형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술을 먹었을 경우에 운전은 법의 처벌이 대상이 되고 0.36 이상이면 체포되어서 구금됩니다. 역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도 역시 구금이 되고요. 행정처벌은 알코올 농도가 0.05 내지 9%일 경우는 100일간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0.10 또는 0.0으로 인명사고와 결부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또 음주검사 거부 운전자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운전 중에 자동차 운전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 또 배달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실 때 음주를 하는 경우에 벌금을 맞은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시에서 특히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귀하시험 또는 영주권 시험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